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원어민들의 100% 한국어 대화를 들어볼 거예요. 대화를 다 듣고 나서는 그 대화 속에서 사용된 유용한 표현들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대화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필요하시면 자막을 켜서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제 동생 정훈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우선은 정훈아, 내 구독자분들은 너를 모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키 동생 정훈이라고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제 동생은 대학원생이라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정훈이는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정훈아, 너는 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이잖아. 이 전공을 지금 공부하면서 너의 경험은 어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떤 게 힘들어? 일단 힘든 점 먼저 말을 하자면, 음, 음, 원래 나는 이제 전공이 달랐으니까 음, 사실 그래서 내가 원래 학부 때 전공하던 거랑 지금 여기 와서 새로 배우는 거랑 겹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 음, 그래서 처음에 적응을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대학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논문들을 볼 때 영어로 돼 있는 논문들을 다 봐야 되는데 내가 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영어 논문 읽을 때는 막 사전 찾아가면서 읽고 그래? 아, 근데 막 엄청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단어가 나오진 않고 음,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약간 주로 고유 명사처럼 그쪽을 공부했으면 다 아는 단어가 나오는 아, 편이라서 뭐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 사전을 찾아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단지 약간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음. 조금 더 힘겨운 건 있겠다. 그치? 그치. 사실 한글로 논문 읽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음, 영어로 읽으려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많진 않더라도, 그거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음. 있지. 그러면 앞으로 너의 목표는 뭐야? 일단 지금 석사 막학기고, 응, 그래서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좀 잘 해서 내고, 그리고 박사를 이제 진학을 하고 나서는, 음, 글쎄, 그래서 일단 너는 가까운 미래의 목표는 박사학위인 거지. 박사학위고, 뭐, 음, 박사하면서 논문 많이 내는 게 목표지. 음, 그러면서 또 뭐 미래에는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 그치. 뭐, 음,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뭘 음. 할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 음,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뭐 5년 뒤에 일을 미리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래도 박사 학위라는 어떤 그런 딱 정해진 좀 진지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음. 누나는 그런 한국어 선생님 하고 있잖아, 지금. 음, 음. 이거 하면서 약간, 누나는 좋은 점과 힘든 점 혹시 그런 게 좀 있었어? 있지. 일단 장점은 되게 단순해. 그냥 내 적성에 맞고, 그리고 음, 내 관심 분야, 내가 언어를 좋아하는데, 내 관심 분야랑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좋아해.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힘든 점은 사실 나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특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사장이고 내가 나의 직원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날 아파. 그러면은
뭐 내가 계획했던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책 원고를 쓰거나 하지 못하니까 계획이 다 흐트러지잖아.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가 진짜 필수고 음, 또 누가 정해주는 어떤 출퇴근 시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그날 그날 시간 계획을 짜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 관리도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일하고 쉬고 하면서. 근데 내가 그런 자기 관리랑 시간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힘든 점으로 꼽은 거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야. 음. 하긴 되게 힘들지. 그런 거를 혼자서 챙긴다는 게. 회사를 다니면은 뭐 어차피 결국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응, 맞아. 계약상 딱 이때 오고 이때 나가라 음,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치, 거기에 맞아. 음, 맞춰서 일하면 되는데 나는 음, 이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다 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이 조금 힘든 점이긴 한데 음. 사실 모든 직업에는 다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런 건 아니야. 어. 난 또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하긴 음. 여러 가지 하려면은 많이 바쁘긴 하겠다. 유튜브. 음. 약간 유튜브 하면서는 뭐 좀 힘든 점이 있나? 약간 뭐 악플이 좀 많이 달린다거나. 아, 근데 내 채널은 이제 음, 교육 분야라서 악플은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하거든? 어, 어, 근데 그래도 있기는 있어. 음, 근데 이렇게 악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 좀 위로해 주려고. 근데 솔직히 악플을 보고 기분이 아예 안 나쁘기는 좀 힘든 것 같아. 예를 음.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훈아, 네가 길을 걷고 있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 너무 안 좋지. 응, 뭔가 다 진짜 좀 멍해질 것 같아.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잖아?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쁜 게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악플도 똑같은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내가 악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야. 사실 그 선플들 있잖아. 좋은 댓글들. 이런 거는 좀 당연하게 여기기가 쉬워. 그냥 딱 보고 이렇게 한순간 기분이 좋고 바로 스크롤을 내리기가 쉽거든. 근데 악플을 딱 받으면 이렇게 평소에 받는 뭐 덕담이라든지 응원, 힘이 되는 댓글들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돼. 그래서 이제 악플을 계기로 좀 좋은 것들 아니면 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일을 할 때 약간 막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요즘에는 노력하고 있어. 음, 음, 음. 아주 럭키 비키한 그런 사고 럭, 방식이네. 럭키 미키. 음. 맞아. 내 이름하고도 어울리네. 어울리는 게 아니라 완전 똑같지. 음, 나도 그리고 옛날에 음, 그 유튜브에 약간 그 소개팅 약간 소개팅하는 영상 찍는 거 그거 잠깐 나간 적이 있었거든. 알아, 알아. 나 봤어. 근데 그게 지금 동영상이 내려갔어. 진짜? 이제 악플이 좀 많이 달렸어. 아, 그 상대방 여자분한테, 그치? 아, 누나도 봤나? 나도 봤어. 나 댓글 다 읽었는데, 솔직히 좀 너무하더라고. 좀 그니까. 어, 근데 그 그, 중간에 이제 보면 나한테 달린 것들도 좀 있었어. 뭔가 동영상 너무 재미없다. 말하는 거 너무 재미없고. 음, 그 남자 머리 왜 이렇게 아재 같냐 약간. 아, 그래서 내가 좀 진짜? 그때 이후로 내가 머리를 길렀어. 진짜? 그게 좀 영향을 줬어. 맞아, 머리가 맞아.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어, 기분이 진짜 좋지는 않더라 그게. 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뭔가 지적받는 약간 그런 게 좀. 그게 이제 신경이 아예 안 쓰이기가
어, 좀 사실 힘들어. 맞아, 신경이 맞아.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는 너 예전 머리 괜찮았는데? 근데 아, 물론 그래? 좀 머리가 기니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아, 그래?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 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뭐. 어떻게 보면 악플이 그치. 이렇게 완전 악플 덕분에 긍정적인 머리를 기를 수 있었잖아. 완전. 그치. 음. 너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은 거니까 이것도 그치. 럭키 비키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 어. 누나는 그럼 앞으로 목표가 뭐야? 앞으로 나의 목표는 이제 막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하려면 사실 끝도 없을 텐데 전체적인 목표는 딱 이거 하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기. 이게 음, 되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표고 또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아주 음. 좋은데. 음. 음. Let's first learn about some filler words. These are all the filler words that appeared in the conversation. If these words don't literally make sense in certain context, that's when you know they're being used as filler. And among these, you probably heard 이제, 약간, and 뭐 the most, and they actually are the most common filler words. Moving on to some of the slang words from the conversation. First off, the word lucky 비키 came up twice, and it's a word that's become really popular these days. So the 비키 part is indeed from the English name Vicky, but this isn't a word that I made up, guys. It's actually popularized by Wonyoung from the K-pop group IVE. So according to Wonyoung, her English name is Vicky, and since lucky rhymes with Vicky, she began combining these two words whenever she came across a lucky situation or even when trying to find something positive in a seemingly challenging situation. So next time you come across an unexpected stroke of luck or you're feeling down and you want to find something good in the situation, try saying 완전 럭키 비키잖아 or 완전 럭키 비키네요 as a fun way to lift your spirits. 악플 and 선플 are not necessarily slang and they're now very widely used and you can even find them in the dictionary. So 악 and 선 come from these Chinese characters which mean evil and good. The 풀 part comes from the English word reply, which is Koreanized to 리플. So when you combine 악 with 리플, you get 악플, meaning a hate comment, and 선 and 리플 becomes 선플, meaning a good supportive comment. 적성, 계기, and 새삼. What these three words have in common is that it's hard to find one equivalent word in English. So first, 적성 is often used in the context of careers. The closest English word for 적성 is probably aptitude, but honestly, I've never heard native English speakers use that word. But in Korean, 적성 is very commonly used. So if something 적성에 맞다, it means that something fits your natural abilities, personality, or talent. And so if you have a 적성에 맞는 직업, it's a job that suits you naturally. And as for a 적성에 안 맞는 직업, you might find this job difficult or not very enjoyable. As for 계기, the key point is the idea of trigger or drive, like what triggered you to do something or what drove you to make certain choices. The most common way 계기 is used is verb게 된 계기가 뭐예요? Literally, what's the 계기 that you came to do verb? So it's kind of like saying what brought you to verb or what made you verb. For example,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 You'll also hear 계기 in this pattern. Noun,
을을 계기로. For example, my brother said at one point in the conversation, 악플을 계기로 머리를 길렀어요. So with the hate comments being the drive, he grew his hair. So the hate comments drove him to grow his hair. For another example, 한국 여행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So basically, the trip to Korea drove you to learn Korean. Finally, 새삼 is a word that is used when you already know something, but a recent experience makes you realize it again in a fresh or more impactful way. So you can use 새삼 like this. 시간이 새삼 빠르네요. So you already know that time flies, but by adding 새삼, it conveys that a recent experience made you feel that even more strongly, like it hits you in a fresh way. 오늘도 한국어 배우시느라 수고 정말 많았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